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아주 그 뿌리가 깊습니다. 2000년 초반에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하면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심어놓고 대놓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 선관위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언론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이 부정선거 투쟁하는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는 걸 다 보셔야 됩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때 재검표 소송을 해서 그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괴상한 위조 투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한 지역구에서 수천 장씩 나오는데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눌러버려요. 그냥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막 빳빳한 게 막 덩어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외부에서 인쇄해서 넣은 건데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 이거 정상적인 투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입니다. 여기 깃발에 대법관들 부정선거를 누른 그 대법관들의 얼굴을 새겨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누른 자들입니다. 없다고 기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 재판은 재검표 소송은요 180일 이내에 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자들은 1년이 지나서야 재검표를 했고요. 재검표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투표지들이 괴상하게 쏟아져 나오는데도 아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두 키워드는 선거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상식 그 누구도 떠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들을 결정하는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져져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선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선거를 하고요, 부정선거를 하고도 위에 있는 놈들은 그걸 누르기 바쁩니다. 특히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판사들이 뭡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냥 부정선거 내용을 누르고 언론에 최대한 보도 안 되게 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도 다 썩어 문드러져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사회가 다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 하셨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는 나라로 전락이 돼서 이렇게 애국 시민들은 주말마다 이렇게 용산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정선거 문제로 아스팔트에서 투쟁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선거 이후로 사람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3년이 다 됐는데도 이 나라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정선거 하고도.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요 보여주질 않아요. 경선 과정도 각 지금 국민의힘 경선했는데 뭐 내용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몇 프로 나왔고 이 과정 보자 그러면요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부정선거는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요 부정선거는 그냥 배경으로 깔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결국에는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를 하자. 다른 나라들처럼 대만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수개표하는 나라가 돼야지 이런 걸 좀 그나마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전투표를 해버리니까 맨날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투표용지 다 보셨을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보시면요 QR코드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 QR코드가 왜 있어요 투표지에? 조작할 의도 아니면요 QR코드를 심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일 투표지 보세요. QR코드 없잖아요. 근데 QR코드 심어 놓고 대놓고 전산 조작을 하는데 이런 나라가 무슨 정의, 뭐 공정, 상식 이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예? 그 윗물을 뽑는 선출직을 대놓고 부정선거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뭐 토익 스펙 위조하고 뭐 예? 허위 스펙 만들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국회의원 뽑는 게 부정선거로 대놓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 정치 이런 거에 무관심할수록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언론에서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죠. 선거 불복 프레임, 그리고 뭐 부정선거 얘기하면 또라이로 취급하는 그런 프레임을 언론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와, 이 사람 진짜 애국자다,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면 아유,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준석이 하버드대에 나온 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준석 걔가 아마 2012년도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 비대위원을 했을 때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나? 비대위원회 있었나? 청년 비대위원? 근데 이준석 걔는 썩을 대로 썩은 애예요, 걔는. 걔가 하버드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부정선거 이거 다 알아요, 이준석이. 근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준석이 같은 애는요, 하버드 나온 배경으로 그냥 꼽아 넣은 거예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대고 막, 예? 지금 대통령도 막 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맨날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무슨 소설책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쇼를 하질 않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그 준석이 같은 애는요, 그냥 싹을 잘라야,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준석이. 그런 인간은요, 싹을 잘라야 돼요. 젊은 사람인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사회의 구조리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그런 자식이 계속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녀석이 나라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10년 있어 보니까 적당히 이빨 까주고 그냥 언론들이랑 놀아주면 띄워주니까, 선관위가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도 한 거예요, 이준석이. 원래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이가 그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선관위에서 대놓고 그걸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준석이가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돼서 완전 말아먹었잖아요. 헛소리 계속 해야 되고, 어디 뭐 대표라는 게 당대표가 되면 뭐 선당무사 그런 말도 있듯이 당을 위해서 좀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상한 뭐 김어준 방송부터 해서 이상한 데 나다니면서 계속 가벼운 이걸 놀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렇게 가벼워가지고. 물론 그게 이준석의 컨셉일 수도 있어요. 이준석 컨셉이죠. 근데 걔는 민주당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 뭐 훨씬 무섭거든요. 민주당은 예? 그냥 뭐 조폭들 동원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 주변에 보면 벌써 5명 죽었죠? 실제로 죽은 사람 10명쯤 돼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요. 영화 아수라의 그 한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재명이는. 그게 무서운 사람들. 이재명 그 사람이 왜 대장동 게이트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운동권 출신입니까, 이재명이가? 이재명 운동권 출신 아니죠? 근데 민주당 어떻게 장악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장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장동 게이트 같은 걸로 수천억을 예, 마련을 해가지고 법관들한테도 뿌리고. 이해찬한테 안 줬을 것 같아요? 이해찬이가 돈 안 받았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받고도 나가요, 받고도. 이해찬이가 운동권 출신 아니에요? 운동권 대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해찬이라는 자가 한명숙이랑 같이 대부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런 자가 갑자기 이재명을 인정을 해요. 원래 문재인 세웠던 사람이. 돈을 받은 거예요, 이해찬이가. 아니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재명이가 대법관들한테, 권순일 대법관 자기 재판에 영향 주려고 대법관들한테도 50억 뿌렸다는 얘기 나오고, 그런 50억 좀 주면 뭐 판결문도 그냥 갖다가 바꿔 써주는 세상인 거죠. 이런 나라에 무슨 정의, 공정이 있습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부정선거인 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 대법관들. 알면서 없다고 구라쳐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판결을 할 때 당당해야 되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근데 방청객 80명들이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새끼 막 일어나니까 막 판결문을 읽지는 못해 빤스런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뭐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면 뭐합니까? 나라의 정의라는 거를 실현을 못해요,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양심 다 팔고 돈이나 받고 정치권에 그렇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대법관이에요? 개법관이지? 사기꾼들이지. 그래서 여기 부정선거 문제 규탄하려고 깃발 들고 매주 토요일날 저희 애국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위하는 사람을 자꾸 뭐 조롱을 하고 뭐 극우 세력이다 또 언론에서 그 어줍지 않은 JTBC 뭐 이런 거 막 보고 와가지고 아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 여러분들. 그런 JTBC나 그런 데는요 대놓고 그냥 대깨문짓 하는 방송이에요. 여기가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 같아요.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예? 대놓고 민주당 방송하는 애들이 무슨 거기에 중립성이 있어요. JTBC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나간 거죠, 만약 그러면. 자, 이 부정선거 문제는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카르텔들이 쌓여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여야가 상관이 없어요. 여야가 상관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 민주당이 너무 크게 해서 걸린 거고요. 2020년 4.15 때. 근데 그 후로 얘네들 왜 국민의힘은 가장 큰 피해자인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준석 같은 앞잡이를 앞에 세워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은 극우 또라이다 이렇게 말하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잡았거든요. 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놈들 다 알아요. 부정선거 있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네 경선도 부정선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표가 모질라서 얘네들이 적당히 맞추는 건데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들이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은 그냥 쓰레기들끼리 그냥 나눠먹는 게임이에요. 서로 이권 나눠먹는 게임을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여러분들 바로 잡으려면요, 선거 공정성부터 찾읍시다. 저희는 이 부정선거 싸움을요 3년을 지금 다 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상관없이 이 부정선거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부정이 있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철저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싸움을 저희가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국민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투표권이라는 게 우리 권리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는 뭐 다른 사람 뭐 별나라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정치인들끼리 그냥 티격태격 하는 거지 이러는데, 사실 투표권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에 무관심했으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는 동안 우리가 몰랐겠습니까? 이거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2020년 4.15 부정선거 문재인이가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게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조작선거! 뿌리 뽑자! 부정선거! 뿌리 뽑자! 부정선거! 뿌리 뽑자! 예,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윤 대통령 반드시 부정선거 해결하십시오. 임기 내에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찾아갑니다. 정말로. 예? 조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예. 올해 안에 해결하세요, 웬만하면. 다음 총선 전까지 부정선거 문제 해결 안 하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스토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